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직류 전동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 하기 전에 발전기 시간에 했었던 것 중에서 좀 중요하게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좀 적어 볼게요. 일단 발전기는 전압,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전압을 유도하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유기기전력에 대한 식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유기기전력에 대한 식을 써보면 피자죠. A분의 피자 파이 60분의 N. 병렬 배로 쓰고 극수, 총도체수, 자속, 그다음에 속도 RPM. 그렇죠?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전기자 권선법 중에서 중권하고 파권. 그렇죠? 중권이 있었고 파권이 있었어요. 그렇죠? 중권은 병렬 회로수가 극수랑 똑같고 파권은 병렬 회로수는 2개고.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전기자 반작용. 그죠? 네. 전기자 반작용 하고 이제 정류, 양호하게 정류를 하는 방법.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우리가 보상권선을 사용한다. 보극을 사용해도 된다. 그렇죠? 예. 정류에 대해서도 보상권선을 써도 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보극을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정류에는 이제 다시 두 가지가 나뉘는데 전압 정류라는 게 있고 저항 정류라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전압 정류로 사용하는 게 보극. 그리고 저항 정류로는 탄소 브러쉬를 사용한다. 그렇죠?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발전기 종류로 넘어와서 이제 자여자 발전기하고 이제 타여자 발전기가 있는데, 타여자 발전기는 빼고 직류 발전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분권 발전기니까 분권 발전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만 정리를 해보면, 계자하고 전기자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게 이제 분권 발전기고, 그렇죠? 저기 부하가 이렇게 걸리고, 이 분권 발전기에 대한 유기 기전력에 대한 식은 단자 전압에다가 전압 강하 IA에 RA, 그렇죠? 그리고 전기자 전류는 부하 전류랑 계자 전류를 더한 값과 같다. 그리고 단자 전압은 계자 전류에다가 계자 저항을 곱한 것과 같다. 그렇죠? 그리고 분권 발전기는 정전압 발전기다. 타여자 발전기도 정전압 발전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렬 운전에 대해서 전격 전압이 같아야 되고 극수가 같아야 되고 외부 특성 곡선이 약간의 수학 특성이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병렬 운전했을 경우에 직권이 있는 경우 병렬 운전을 하게 되면 균합선이 필요하다. 그렇죠? 뭐 이 정도 되겠네요. 발전기에 대한 꼭 암기를 하셔야 되는 내용들. 그렇죠? 넘어가서 이제 전동기를 보죠. 발전기는 기계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발전기였다면, 전동기는 반대로 전기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기계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전동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발전기하고 전동기는 특성이 서로 반대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동일한 자속과 동일한 전류를 가정을 했을 경우에 회전 방향도 반대죠.
그렇죠? 어떤 특성들이 서로 발전기하고 전동기는 반대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원리를 이제 간단하게 보면 이제 발전기는 이제 오른손 법칙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전자력이에요. 발전기는 전자력. 그래서 전류, 자속, 힘. 그렇죠? 그래서 두 개, 자속과 힘이 있을 경우에 전기적인 에너지가 이제 나오는 거죠. 전동기는 반대예요. 이제 왼손 법칙이죠. 플레밍의 왼손 법칙인데,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는 기계적인 힘을 이제 우리가 발생시키고 싶은 거니까 전기적인 에너지와 그다음에 자개가 있으면 힘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걔를 이제 이쪽으로 끌고 와 보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그쵸? 가운데 손가락으로 전류가 흐르고, 그리고 자속이 아랫방향에서 위에 방향으로 이렇게 자속이 진행된다면, 그렇죠? 맞춰야죠. 그러면 기계적인 힘이 이쪽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기계적인 에너지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전동기의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 자체도 전동기하고 발전기하고 다르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에 자속을 발생시키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계자. 그렇죠? 그리고 전기가 흐르는 부분은 전기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자하고 전기자만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뭐 구조가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이걸 이제 기본적인 원리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구조도 뭐 비슷하고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그러면 발전기에서는 얼마만큼의 전기적인 에너지를 발생을 하느냐가 이제 중요해서 이제 전압에 대한 식들을 좀 적었는데, 직류기에서는 이제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얘가 얼마만큼 돌아가는가, 혹은 얼마만큼의 회전력이 발생하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걔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토크다 이렇게 부르요. 토크. 토크입니다. 토크. 타워라고 보통 쓰고. 토크에 대한 식은 요거는 좀 좋은 게 전기 기기를 하는 동안에 이 식은 다 적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토크의 식만 외우시면은 전기 기기 끝날 때까지 토크에 대한 문제는 거의 이 공식으로 다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냐면 2파이 A분의 또 나와요. 피자 파이 의 전기자 전류, 단위는 뉴턴메타. 요게 하나가 있고, 요거를 유도를 해서 단위를 킬로그램 메타로 바꾼 게 있는데 0.975 전동기 속도에다가 출력의 킬로그램 메타. 토크에 대한 식은 이제 요 두 가지로 거의 다 끝난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위에 있는 식은 이제 거의 직류기에서만 사용하고요. 이 이후로 유도기에 대한 부분들, 나머지 모든 전동기에 대한 식들은 거의 다 이걸로 해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토크에 대한 식은 꼭 기억을 조금 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이 킬로그램 메타를 다시 뉴턴 메타로 바꿔야 되는 문제가 또 있는데, 그건 좀 나중에 보고 일단은 여기서는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해두세요. 얼마만큼의 회전력을 발생을 하는가, 이건 이제 중요하고. 그다음에 토크 또 하나 이제 회전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회전력, 회전이죠. 회전력은 이고 회전, 속도. 직류 전동기에 대한 기본적인 속도에 대한 식은 유도를 유도를 할 것도 없으니까는 얘가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유기기전력에 대한 식 보시면
A분의 피자파이, 뭐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써보죠. 피자파이에 60분의 n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 기계적인 상수니까, 그래서 식을 어떻게 다시 정리를 했었냐면 k에다가 파이에다가 n, 그쵸? 속도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속도. 그러면 이걸 두고 나머지를 다 반대로 넘기면 되겠죠.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속도는 얘는 넘어가면 분모로 내려가죠. k 파이의 rps, rpm. 그래서 속도는 발전기에서는 얘가 유기기전력이지만 전동기에서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역기전력이다 이렇게 불러요. 역기전력. 전류가 뭐 뒤에서 다시 한번 보겠지만 전류가 흘러들어오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전압이 유도가 되어서 얘를 역기전력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 속도는 직류 전동기에서의 속도는 역기전력하고는 비례하고 자속하고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그 전동기의 기본 식이고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식은 요 k 값이 분자로 다시 넘어와서 k 프라임이 되는데 파이에 아마 요 모양을 아마 많이 보실 거예요. 책들을 보시면 기계에 대한 교재들을 보시면 요거에 대한 모양을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보실 거고요. 요 k가 얘고 k가 요거고 60a분의 피자가 k고 그걸 이제 뒤집은 게 k 프라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이제 뭐 식을 그냥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한 거니까. 어쨌거나 토크, 회전력하고 속도에 대한 부분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전동기를 공부하실 때 그건 항상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직류 전동기는 직류 발전기랑 이제 모양이 거의 다 이제 똑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여기에서 전류에 대한 그 전기자로 흘러 들어오는 전류의 방향만 반대로 바꾸면 다 발전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양은 똑같죠. 전기자하고 계자가 있는 모양은 똑같아요. 그래서 전기자하고 계자가 이렇게 따로 분리돼서 되어 있으면 타여자,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분권,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직권. 이렇게 직권도 있고 요거랑은 요건 직권이고 직렬로도 연결되어 있고 병렬로도 연결되어 있으면은 복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직렬로도 전기자랑 계자가 직렬로도 연결되어 있고 병렬로도 연결되어 있으면 복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가동하고 차동은 뭐냐면 직렬로 연결되어 직권과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이 복권이 발생하는 자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속이 서로 같이 증가하는 방향, 자속이 서로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은 가동 복권이고, 그게 서로 억제하도록 반대 방향으로 이제 그 전기자의 이제 이 자속이 가해지면 걔는 이제 차동이 되는 거죠. 이제 뭐 그 차이고, 어쨌든 구조 모양상으로는 그냥 뭐 이렇게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기자 그 발전기에서 복권은 자세하게 그림도 안 그렸었는데 그림도 대충 이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중에서 몇 개만 볼 건데요. 다 볼 건 아니고 분권, 여기서도 이제 분권하고 직권만, 발전기에서도 분권하고 직권만 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분권하고 직권에 대한 특성을 좀 간단하게 보죠. 이것도. 뭐 이런 겁니다. 그냥 계자하고 전기자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게 이제 아까 분권 전동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얘는 이제 발전기랑은 반대로 외부에서 전원을 주면 이렇게 부하 전류
전기자로도 흘러 들어가고 이제 계자 쪽으로도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얘는 부하 전류고 얘는 전기자 전류고 전기자 저항에 얘는 계자 전류, 얘는 계자 저항에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이제 전류와 여기서 발생하는 자속에 의해서 기전력이 발생을 하는데 그게 흘러들어오는 전류랑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기전력이 유도가 되니까 걔를 이제 우리가 역기전력이다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기본적인 식은 뭐 그 아까 발전기에서 했던 식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유도기전력을 구할 때 최단에 걸린 단자에 걸리는 전압에다가 중간 전압 강화를 더했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요게 최초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V에다가 마지막에는 이만큼의 유기전력이 걸리는 거고 그 사이의 전압 강화 더하기 IA의 RA만큼. 자, 발전기랑 보시면 달라요. 그러니까 요거는 전동기식이잖아요. 발전기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발전기식은 어떻게 되냐면 IA의 RA. 얘가 발전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전동기를 만약에 요 역기전력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E는 V-IA의 RA다. 그렇죠? 요건 발전기, 요거는 전동기. 그래서 모양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푸실 때 역기전력을 구하십시오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경우에 실수를 해서 발전기에 대한 식을 적으면 안 되니까 요게 잘 기억이 안 나시면 그림을 좀 그리신 다음에 식을 좀 정리를 해서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제 그냥 이제 그런 어떤 식으로 이런 특성을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동기는 속도라고 했으니까는 속도에 대한 식을 다시 한번 좀 적어보면 아까 속도에 대한 게 대표적인 게 이제 요거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K 프라임의 파이의 RPM. 그렇죠? 그래서 역기전력하고 비례하고 이제 자속하고 이제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는데 직류전동기일 경우에는 거의 다 전기자 쪽으로 얘가 회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거의 다 모든 전류가 다 흘러가고요. 이쪽 계자 쪽으로는 거의 전류가 흘러가지 않아요. 이쪽으로는 거의 많이 안 넘어가고 이쪽으로 다 이제 흘러 들어오다 보니까 이쪽 계자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거의 일정한 적은 값이 계자 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결과적으로는 그 직류 전동기, 그러니까 직류 분권 전동기일 경우에는 속도가 이제 거의 일정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이제 모양이 나오죠. 물론 이제 역기전력에 이제 비례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거의 일정한 그런 속도를 유지하는 직류 전동기가 분권 전동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직류기에서는 분권보다는 직권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직류 전동기에 대해서는 직권 전동기에 대한 특성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똑같아요. 발전기랑은 이렇게 직렬로 되어 있죠. 계자하고 그래서 이제 계자 저항이고 전기자 저항이고 역기전력 일로는 전기자 전류 이쪽으로는 계자 전류 이쪽으로는 부하 전류 여기는 단자자다. 요거는 기본적인 모양은 똑같고 그리고 전류도 어차피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부하 전류하고 전기자 전류하고 계자 전류는 다 똑같아요. 그렇죠? 뭐 식을 유도 요거는 요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한번 역기전력에 대해서 한번 식을 적어 보면 V-IA의 RA 플러스 RF 이렇게 적을 수는 있죠. 여기서 이제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직류 전동기는 속도에 대한 모양이 K 프라임의 파이분의 RPM이다 보니까 요거는 요 계자 그 자속은 계자 전류랑 이제 비례하는 관계가 있죠. 근데 얘가 이제 직권이다 보니까
다 똑같은 전류니까 얘는 결과적으로는 부하 전류랑 똑같아요. 그러면 얘가 일정하다라고 치면 결과적으로 이 속도라고 하는 거는 부하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부하랑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부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반비례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죠. 부하가 증가하면 속도가 느려지고 부하가 감소하면 속도가 빨라지고. 그럼 회전량 어떻게 돼요? 토크 회전량. 아까 이제 2파이 A에 피자 파이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쨌거나 얘도 이 앞에 있는 부분은 기계적으로 정해진 값이니까 이 토크에 대한 식도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냥 K에 파이에 IA. 그러면 요 놈하고 요 놈은 어쨌든 똑같잖아요. 요것도 결국은 이 놈이고 얘도 결과적으로는 이 놈이니까 요거는 식을 정리를 하면 부하의 제곱에 비례하는 관계가 있는 거죠. 토크가 직류기일 경우. 그럼 얘를 토크라고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토크, 얘는 속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이제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건데, 직류 전동기는 어떠한 기기에 사용하기가 좋냐면 부하 변동이 큰 경우에 직류 전동기를 직권 전동기를 사용하기가 좋아요. 예를 들어 전차 같은 경우에, 아니면 뭐 기중기 뭐 이런 경우에. 그래서 적은 속도에서 큰 토크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기기에 이런 직류 직권 전동기를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직류 직권 전동기의 사용 장소를 이제 물어보는 게 이제 가끔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직류 직권 전동기는 벨트를 걸고 운전하면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다음 중 벨트를 걸고 운전하면 안 되는 기기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이 그 직권기는 부하가 크면 클수록 속도가 느려지는데 반대로 부하가 작으면 작을수록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할수록 얘가 빨라지는 거니까. 그럼 얘가 이제 없다고 치면 부하가 없어지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기계가 고장 날 수 있죠. 너무 빨라지니까 속도가 너무 제어할 수 없을 만큼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래서 직류 직권 전동기는 벨트를 걸고 운전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무부하가 되면은 위험한 기기가 이제 직류 직권 전동기이다라고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셔야 할 것은 근데 전동기니까 처음에 기동하고 그러니까 그 전동기를 우리가 그 운전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기동을 하고 그 다음에 걔를 속도 제어를 하고 그 다음에 제동을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죠. 기동하는 거는 그 뭐 어떤 전동기나 마찬가지인데요. 기동할 때의 주의점은 뭐냐면 기동 전류가 크면 안 된다예요. 기동 전류가 크면 기계가 이제 부담이 커지니까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동 전류를 줄여야 되죠. 그래서 직류 직권기에도 마찬가지로 기동 전류를 줄여야 되니까
이제 외부적으로 전기자 저항에다가 가변 저항을 달아서 처음에 기동할 경우에는 저항을 크게 해서 전류를 줄여서 기동을 한 다음에 점점 이제 어느 정도 전격 속도로 회전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가변 저항 없이 이제 그 기동을 하게끔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이제 특별히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말로 설명을 해드렸고요. 속도 제어랑 제동만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속도 제어는 아까 이제 뭐 계속 여러 번 쓰는데 K 프라임의 파이에 만약에 그냥 뭐 직권이라고 치면 역기전력 대신에 이렇게 그냥 써볼게요. 이게 이제 직류 전동기에 대한 기본적인 식이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제어를 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 전압을 제어를 하거나 아니면 계자를 제어를 하거나 아니면 뭐 얘가 아니고 저항을 제어하거나. 크게는 세 개예요. 전압으로 속도를 제어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자속으로 계자로 속도를 제어하거나 아니면 저항으로 속도를 제어하거나. 근데 저항 제어는 효율이 별로 안 좋아서 얘는 잘 안 써요. 이제 가장 넓게 사용하는 거는 전압 제어. 정리를 좀 할게요. 그래서 전압 제어. 전압을 제어함으로 인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게 있는데 가장 이제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요. 다른 말로는 정토크 제어라고도 부릅니다. 토크가 부하가 일정한 경우에는 부하가 일정한 상태에서 토크가 일정하기 때문에 정토크 제어. 전압 제어의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워드 레오너드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일근화 방식이 있어요. 이제 가장 광범위한 속도 제어를 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어지는 방식인데 워드 레오너드하고 일근화 방식은 차이는 뭐냐면 일근화 방식이 이 워드 레오너드 방식에다가 플레이 휠이라는 것을 더 달아서 부하 변동이 심한 경우에도 이제 제어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이제 일근화 방식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전압 제어, 계자 제어, 계자 제어. 요거 계자를 제어하는 것. 다른 말로는 정출력 제어라고도 하고요. 이는 출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가 있어요. 네, 뭐 왜 정출력이 되는지는 나중에 시험 문제에 이제 그런 거 나오면 증명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네요. 속도 제어는 저항 제어는 이제 그냥 거의 안 쓰니까는 저항 제어라는 게 있구나라고만 한번 이제 들어서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압 제어가 있고 이제 계자 제어가 있고, 근데 이제 정출력 제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전압 제어가 이제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가장 광범위하게 속도 제어를 할 수 있고. 정토크 제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방식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것이 워드 레오너드랑 일근화 방식이 있다. 그 중에서 일근화 방식은 워드 레오너드에다가 플라이휠 방식을 더 추가를 해서
부하 변동이 심한 곳에 뭐 아변기 같은데 프레스 같은데 사용하는 거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동했고 속도 제어했고 잘 이제 운전을 했으면 이제 멈춰야죠. 제동.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제동은 전기적인 제동이에요. 기계적인 제동이 아니고, 뭐 브레이크 밟아가지고 뭐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제 제동을 시키는 게 아니고 전기적으로 이제 제동을 시키는 건데, 크게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서 발전 제동이라는 게 있고, 회생 제동이라는 게 있고, 역상 제동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말로 얘는 플러깅이라고 부르죠. 플러깅. 이라고 이제 부르죠. 발전 제동은 뭐냐면 약간은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제 발전 제동하고 회생 제동은 거의 유사한데 그러니까 전동기가 이제 회전을 하다가 전동기를 전원에서부터 이제 분리를 딱 하면 걔가 이제 발전기처럼 사용이 되죠. 왜냐면 전동기라고 하는 건 전기적인 에너지가 들어가서 기계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건데 얘가 회전을 하고 있는데 전원에서 분리를 해버렸으니까 회전하는 힘이 주어지고 자속이 어차피 주어질 테니까는 얘가 전동기처럼 사용되는 게 아니고 발전기처럼 사용이 되는 거죠. 거기다 부하를 거는 거예요. 저항 부하 같은 거를. 그럼 부하를 걸면 거기에 이제 발생하는 열이 이제 그러니까 발생하는 이제 열을 에너지가 이제 열로 발생이 변환이 되는데 그 열을 이제 식혀서 제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전기처럼 돌아가는 거에다가 부하를 거니까 속도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때 발생하는 열을 이제 소모시키는 게 이제 발전 제동이고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전원을 다시 제동용 전원으로 환원을 해서 이제 제동을 시키는 게 회생 제동이고 전차 같은 데서 이제 지하철 이런 데서 사용하시는 이제 방법이고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이제 거의 유사해요. 요거는 그렇게 해서 전원에서 분리한 전동기를 발전기처럼 사용을 해서 그때에 발생한 에너지를 이제 저항으로 열로 소모시키는 거, 얘는 다시 전원으로 환원시키는 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냥 그렇다라고 보시고 이제 많이 이제 다루는 게 이제 역상제동이죠. 역상제동은 역토크를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동기가 이렇게 뭐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었으면 전원 연결을 바꿔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토크를 발생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상쇄가 되니까 얘는 급제동이 가능하죠. 갑자기 멈출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급제동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역상제동이다. 역토크를 발생을 시킨다. 해서 제동을 하는 방법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손실과 효율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손실도 나중에 변압기 가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손실이라고 하는 게 크게는 이제 고정손이라는 게 있겠고 가변손이라는 게 있어요. 변하는 손실과 변하지 않는 손실이죠. 기계를 만들었을 때 부하를 걸든 걸지 않든 일정하게 발생하는 손실이 이제 고정손. 그리고 부하를 걸었을 때 변하는 손이 이제 가변손. 그래서 다른 말로 얘는 이제 부하손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해요. 동손 이런 거죠. 부하가 걸렸을 때 발생하는 손실. 그래서 요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철손이에요. 요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동손. 그래서 동손은 저항에서 발생하는 손실이어서 보통 이렇게 많이 식으로도 표현을 해요. 철손은
크게 이제 히스테리시스손, 시스손과 이제 와류손이라는 게 있는데 공식에 대한 거는 나중에 변압계 쪽에서 보시고요. 얘가 뭐고 얘가 뭔지 나중에 변압계 쪽에서 다시 한번 보고요. 히스테리시스손을 경감하기 위해서 규소강판을 쓴다. 알아두시고 와류손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성층을 해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성층이라고 하는 건 얇은 판을 계속 이렇게 겹쳐서 만드는 걸 성층이라고 쌓아서 그렇게 만드는 거를 성층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히스테리시손을 없애기 위해서 규소광판을 사용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변압계 가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철손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규소광판을 성층해서 쓴다. 이렇게만 좀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류 전동기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 정도까지만 보시고 마지막으로 효율.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의 비를 효율이라고 불러요. 네, 입력분의 출력, 얼마만큼 들어가서 얼마만큼 나왔느냐가 이제 효율이죠. 100이 들어가서 100이 나오면 효율이 100%가 되는 거죠. 제일 좋은 거고. 네. 그래서 입력분의 출력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입력이 얼마인지, 출력이 얼마인지를 측정을 해서 계산을 하면은 이제 되는데,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뭐 매번 그거를 실제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려우니까 우리가 규약 효율이라는 걸 씁니다. 규약 효율. 측정할 수 있는 손실들을 먼저 측정을 해서 그 손실과 어떤 입력과 출력에 대한 어떤 그런 관계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게 규약 효율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발전기하고 전동기를 하니까는 발전기에 대한 규약 효율과 전동기에 대한 규약 효율이 좀 다른데, 발전기는 얼마만큼의 출력이 나오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얼마만큼의 출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가가 이제 중요한 거니까, 발전기는 이 위에 나오는 그 효율에 대한 식 중에서 출력에 대한 식으로만 좀 변화를 시키시면 돼요. 입력은 출력에다가 손실을 더한 게 입력이죠. 그렇죠? 네. 출력에다가 밖으로 나가는데 나가지 못해서 안에서 버려지는 값들을 더하면 최초에 이제 들어간 값이 되니까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출력에다가 손실을 더하면 돼요. 그러면 발전기는 출력 얼마만큼을 뽑아내는지가 더 중요한 거니까 출력에 대한 거로만 쓰시면 돼요. 입력이 출력에다가 손실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발전기에 대한 규약 효율이죠. 그럼 전동기는 반대죠. 얘는 입력이 얼마만큼 먹는가를 기준으로 이제 설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는 입력. 그럼 출력을 입력으로 바꾸시면 어떻게 되냐면 손실을 빼면 되죠. 출력은 입력에서 손실을 빼는 거니까. 그래서 출력 대신에 입력에서 손실 곱하기 100. 이게 전동기에 대한 규약 효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직류기에 대한 내용들은 어느 정도 정리를 다 했고요. 전동기에서 중요한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식 중에서 속도나 이제 토크에 대한 식들, 그 다음에 직권 전동기에서의 어떤 무버에서 속도가 빨라진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속도 제어, 워드레어드 방식, 전압 제어 방식이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이 된다. 그리고 규약 효율에 대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동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